안녕하십니까. 뉴욕일보 뉴스포커스입니다. 네팔 내무부는 현지 시간 28일 이번 대지진에 따른 사망자 수가 5,057명으로 늘고 부상자는 1,915명으로 집계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또 45만 4,76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날부터 대지진으로 희생된 이들을 위한 사흘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네팔 정부의 한 관리는 28일 네팔 대지진 진원지에서 멀지 않은 시골의 한 고립된 마을에서 여진에 따른 산사태가 일어나 25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마을 현지 관리는 이날 오후 트레킹으로 인기가 높은 랑탕 코스의 고다타 벨라라는 곳에서 엄청난 눈덩이가 마을을 내리덮쳐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초기 사건 보고를 전화로 받았지만 이후 현지와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7일 부임한 김기환 신임 뉴욕 총영사가 27일 부임 인사차 뉴욕일보를 방문했습니다. 정치, 경제, 금융, 문화의 중심인 뉴욕에서 참으로 할 일이 많다고 운을 뗀 김 총영사는 뉴욕 동포 사회는 해외 동포 사회의 1번지라고 생각한다며 뉴욕 동포들의 기능과 역량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총영사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24대 뉴욕 총영사로 부임한 김기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동포 여러분. 제가 이번에 뉴욕에 부임해서 참 여러 가지 기대도 많고 여러 가지 또한 부담도 느낍니다. 뉴욕이라는 그 곳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뉴욕이 정치, 경제, 문화, 금융 이런 모든 중심지고 특히 그 해외 동포사회, 미국 동포사회 1번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미 관계 속에서 우리 동포 또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잘 이렇게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제가 총영사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하여간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하여간 우리 동포 여러분의 지원을 부탁드리고 또한 저도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하면서 일해가려고 합니다. 우선 뉴욕이 경제 금융의 중심지이면서 또 정치 외교의 중심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한미 관계 속에서 금융허브, 경제허브, 그 다음에 또한 그 여러 학계 또는 정치계 인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국의 어떤 생태계를 우리 한인 사회의 활력을 이끌어내는 출발점으로 또한 우리 한인 사회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중심지로서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총영사로서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예, 뉴욕은 이 경제금융의 중심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의 그 중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에 뉴욕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저희가 한번 이렇게 세워볼까 합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께서도 뉴욕에서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역할을 좀 잘 해주실 것을 당부한 바 있고, 우리 동포사회가 크기 때문에 우리 동포사회가 이를 기반으로 해서 또 많은 역할을 해줄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 여기 뉴욕에 VIP께서 방문도 하시고 해서 저희가 한번 이러한 뉴욕의 창조 경제 혁신 센터로서의 그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고 또한 우리 동포들께 한번 우리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벤트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김 총영사는 우선 한인 후세들의 세대별 정체성 계승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한인 2세, 3세들의 정체성 함량과 모국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한국어, 역사교육 등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외교관 생활을 하며 자신의 자녀를 한국인으로 만든 것은 지역 내 한국 학교와 교회의 성경학교였다고 소회한 그는 이같이 미국에서 한국인의 뿌리를 찾는 일에 관심이 많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정치, 경제, 금융 등의 허브인 뉴욕에서 뉴욕 동포들이 함께할 수 있는 일들을 찾고 한식과 드라마, K-팝 등 한류의 국제화를 지원해 그에 따른 미국 사회 진출을 도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1957년생인 김기환 총영사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17회 외무고시에 합격해 1983년 외교부에 입부, 뉴욕 총영사로 부임하기 직전에는 워싱턴 DC 주미한국 대사관 경제공사로 근무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구금 중에 사망한 흑인 프레디 그레이의 장례식이 열린 27일 격렬한 항의 시위가 벌어져 방화와 약탈 등의 폭력 사태로 번졌습니다. 메릴랜드주는 즉각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일시 휴교령과 야간 통행금지 조치를 단행했으나 폭동 양상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수습에 나섰음에도 흑인을 겨냥한 경찰 폭력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가열되는 분위기입니다. AP통신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폭력 사태는 볼티모어의 뉴실로 침례교회에서 열린 그레이의 장례식이 끝난 지 몇 시간 뒤에 시작됐습니다. 경찰 폭력에 항의하면서 사법 정의를 외치던 시위대는 곤봉과 헬멧, 방패 등으로 무장하고 진압에 나선 경찰과 충돌을 빚자 돌멩이와 벽돌 등을 던지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15명의 경찰관이 다쳐 이 중 2명이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이들은 뼈가 부러졌거나 혼수 상태라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시위대는 주류 판매점 등의 상점과 현금 인출기 등을 약탈하고 경찰차를 부쉈으며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차 호스를 2차례나 자르는 등 난동을 피웠습니다. 볼티모어시는 28일 시내 공립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휴교령을 내리고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오후 10시부터 오전 5시까지 야간 통행금지 조치도 시행합니다. 일본이 28일 워싱턴에서 발표한 미일 공동 비전 성명은 양국 관계가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신미로월 국면에 접어들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70년이 지나는 동안 적대국이 부동의 동맹국이 됐다는 표현에서 드러나듯 양국은 군사, 경제 동맹의 격상을 통해 상호 의존,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혀 동북아 질서의 격변을 예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외교 어젠다인 아시아 재균형 전략의 성공을 위해 일본을 영내 대리자로 내세우고 일본 역시 동북아에서 중국의 새 확장을 차단하고 재무장을 통한 이른바 보통 국가화로 나서겠다는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양국의 신미월은 극우 성향의 일본 아베 신조 총리 정권이 일제의 침략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는 물론 집단 자위권 추진 등으로 전후 일본의 평화주의를 지탱해온 평화헌법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동북아 영내의 긴장 고조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사우디 내에서 각종 공격과 테러를 모의한 혐의로 지난해 12월부터 여성 1명을 포함해 모두 93명을 체포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사우디 국영 SPA 통신은 이들 중 65명이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 IS에 가담하거나 연계됐으며 최소 77명이 사우디 국적자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수르 알투르키 내무부 대변인은 체포된 피의자 가운데 시리아인 2명과 사우디인 1명이 주 사우디 미 대사관을 겨냥한 자살 폭탄 테러를 기도하다가 지난달 적발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아칸소주의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에서 강낭콩 크기의 3.69캐럿 다이아몬드가 발견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27일 미 언론들에 따르면 아칸소주 이브닝 쉐이드에 사는 수지 클라크 씨는 지난 23일 주립공원 내 분화구에서 흰색 눈물방울 형태의 3.69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캐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올 들어 이 분화구에서 발견된 122번째 다이아몬드며 규모면에서 가장 큰 것이라고 공원관리소 측은 전했습니다. 보석 창고로 불리는 이 주립공원은 아칸소의 주도인 리톨록에서 서남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작은 마을인 머프리즈버러 인근의 화산지대에 있습니다. 존 허들스톤이라는 농부가 1906년 튤립을 심으려다가 처음으로 다이아몬드를 발견한 이후 지금까지 무려 약 8만여 개의 크고 작은 다이아몬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아칸소 주정부는 1972년 이 일대를 다이아몬드 분화구 주립공원으로 이름 짓고 입장료 $6를 내고 입장하면 다이아몬드를 줍는 자가 임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 전역에서 연평균 5만여 명이 다이아몬드를 캐기 위해 이 공원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포커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